안녕하세요.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등사 홍신우입니다. 오늘은 업무 중 사고 이후 놓쳐서는 안 될 보험,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보험의 줄임말, 근제보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만약 산재로 치료받고 계신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놓친 보상 항목이 있는지, 또 산출하는 방식은 또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근제보험은 산재보험처럼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이 보험을 가입을 안 해도 행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일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 근제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이 보험이 없으면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일반 회사는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가입되어 있는 곳을 찾아본다면 건설 현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공사 입찰할 때 근제보험이 조건부로 붙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보험 어떻게 확인할까요? 근제보험 증권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에는 회사 사업자 번호 등으로 보험회사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고요. 무조건 회사 측에서 협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회사에서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회사로 가입되어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회사에서 우리는 산재 다 해줬으니 그 이상은 마음대로 하라면 나 몰라라는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는 민사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또 바로 소송으로 가면 좋지만 소송이라는 거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비용도 또한 많이 들고요. 그래서 소송을 가기 전 보통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내용증명이 법적 강제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이 되는 서류이긴 하거든요. 경험칙상 처음에 근제보험 증권 전혀 협조가 안 되는 회사였어도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하면 협조해주는 회사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근제보험 증권을 확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제보험 증권을 확보한 다음 이제 보험금을 청구해야겠죠. 보험 접수는 회사에서 접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로자분이 근제보험 증권을 확보한 후 직접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한다고 보험회사나 공제회에서 알아서 추가 보상금을 챙겨줄까요? 기본적인 항목으로 비급여나 위자료 등은 먼저 보험회사에서 안내해줄지 모르지만, 후유장애 진단서 등 추가 보상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근로자나 피해자분이 산출 근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근제보험 산출 방식을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을 갔을 때 소송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한 후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근제보험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서류를 신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산출을 해야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자, 이제 산출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크게 보면 가장 먼저 위자료가 있습니다. 이 위자료는 간단한 사고인 경우 실무적으로 200만원 정도 측정이 되고,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그 장애율과 과실을 곱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친 정도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라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산재에서는 이 위자료 항목이 없어서 공제하는 부분 없이 다 보상으로 돌아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일시수입이라는 항목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장애진단서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맥브라이드 장애진단서에 나오는 장애율과 소득, 장애 기간, 과실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산재에서 보상받은
장애급여를 뺀 후 그 차액 금액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릎 골절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장애율이 10%가 나오고 내 월급여가 300만 원이면 한 달 동안의 내 피해 손해액은 30만 원이 됩니다. 300만 원의 10%는 30만 원이죠. 그리고 장애기간 3년이 나왔다고 하면 30만 원 곱하기 36개월은 1080만 원이 됩니다. 원래는 호프만 계수, 과실 등 정확하게 계산하는 산식이 있지만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설명드리는 거니 너무 따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 1080만 원에서 장애급여를 빼면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예를 들어 14급으로 550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이 1080만 원에서 550만 원을 뺀 530만 원을 일실 수입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일실 수입은 무조건 후유장애 평가를 통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산재에서 장애급여를 수령하신 분은 꼭 놓쳐서는 안 될 보상 항목 중 하나입니다. 큰 보상 항목으로는 위자료와 일실 수입이 가장 크게 적용하는데 여기서 더 다른 항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간병인에 사용한 간병비, 혹시 신경마비로 큰 후유증을 동반한 사고라면 개호비, 그리고 수술 후 반응 자국이 있다면 성형비용,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제보험은 피해자분이 손해액을 하나하나 다 입증하여 청구를 해야만 보험회사에서도 검토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해액이기 때문에 뭐 하나 정말 똑같은 사고는 없습니다. 그 사고 내용에 따라 다친 정도에 따라 손해액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니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꼭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근제보험으로 청구 준비 중이신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건 의뢰 신청이나 댓글, 전화로 말씀 주시면 상황에 맞춰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다소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부위별 진단에 따른 손해액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등사 홍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